23번 문제 볼게요. 23번. 자, 우리 23번 보기 전에 여기 지도 보면서 이 열대 기후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짧게만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열대 기후는 일단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 얘는 적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적도는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도 적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 여기 운폭 들어간데 바로 밑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근처로 지금 열대 우림 기후죠. 그러니까 열대림 파괴는 여기랑 여기랑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봤더니 이렇게 아마존강 유역에 여기에도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의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이 거의 대칭이 돼서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딱 대칭이잖아. 여기는 대륙이 거의 없고 여기는 남쪽이 땅이 많고 북쪽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보다 살짝 위에 그 다음에 살짝 아래가 AW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기는 적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한 지도에서 케냐, 탄자니아 여기가 사바나 기후라는 거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유는 다 설명했었는데 지금 굳이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여기랑 달리 여기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 다 대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만 대륙이고 한쪽은 바다잖아.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건 공통점이지만 여기는 우기 때 바다에서 엄청나게 습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건기 우기가 뚜렷하지만 여기 몬순 기후는 우기 때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저희가 오스트레일리아 하면은 온대 기후가 이제 익숙하니까 시드니, 멜버른 다 온대 기후에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지역이 있죠. 여기는 분명히 AW라고 써있죠. 사바나 기후, 열대 기후예요.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로 왔더니 여기에도 AW,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는 당연히 대륙이 훨씬 더 넓으니까 AW 기후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이게 열대 기후의 전부 다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거의 답만 체크해도 될 것 같은데 23번의 답은 몇 번이야? 자, 참고로 선생님이 10번 문제를 풀고 여기다 이제 풀기까지 하는데 집에 못 봤어.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자신 있게 풀 사람들은 답을 외쳐요. 자, 티계가 몇 번이야? 2번. 자, A, B는 위도고 그 다음에 C, D는 하나는 내륙이고 하나는 해안가고 그 다음에 E, F는 특히 E가 해발도 높은 안데스산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학생들이 여기 이쪽 지역에 점이 찍혀 있으면 해안가인지 아니면 안데스 산맥인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뭐 보고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점이 해안선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느냐. 얘는 지금 떨어져 있죠. 안데스 산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해안선에 붙어 있다. 그럼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도 나라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계속 복습하는 거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뭐 이름하고 간단한 특징들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번 나라가 브라질, 뭐 생각해야 되죠? 일단 삼바 축제. 그 다음에 언어는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인종 구성 많이 물어보죠. 자, 브라질에서 제일 많은 인종은 백인이 절반 정도. 두 번째로 많은 건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 물라토가 한 40% 정도, 흑인이 조금 더 있더라. 어쨌든 백인이 50%쯤 되는데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백인 하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나라? 백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아르헨티나죠. 얘는 그냥 무조건 아르헨티나 백인. 그 다음에 하나를 굳이 더 물어본다면 여기 이렇게 걸쳐서 있는 팜파스라고 하는 온대 초원 있잖아요. 밀농사하고 그 다음에 가축 방목하는 그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팜파스예요.
어쨌든 아르헨티나 백인. 자, 아르헨티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남아메리카에서. 바로 옆에 있는 2번, 세 번째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이 여기에 모여 사는 이유가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유럽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그 다음에 여기 지형이 평탄해서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그 다음에 브라질이 아까 백인의 비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브라질에서도 여기 이쪽 지역에 백인의 비율이 높아요. 백인들은 대부분 여기 모여 살아요. 됐어? 자, 그때 이 나라 이름이 뭐야? 우루과이. 그러니까 이건 뭐 나라 이름보다도 위치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에 있는 나라. 칠레 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일단, 그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멕시코하고 칠레가 대표적으로 혼혈의 비중이 높은 나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해류는 나일루다, 한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사막이었었죠. 그 맨날 물어보는 거였었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필지 않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칠레는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물론 여기도 쭉 뻗어 있지만 자, 안데스 산맥이 굉장히 길어요. 자, 화산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칠레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하자원. 칠레 하면 생각나는 지하자원. 구리.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칠레 하면 구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우고. 자, 여기 다섯 번째에 있는 나라가 볼리비아. 볼리비아 수도가 라파스. 전 세계에 있는 수도 중에 제일 높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볼리비아, 여기 있는 페루까지 합쳐가지고 원주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볼리비아에 있는 유명한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었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라가 페루. 페루는 과거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러니까 쿠스코가 수도였었고, 그러니까 원주민의 비율이 높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라 이름 자체가 적도라는 뜻인 에콰도르죠. 에스파냐어로 에콰도르가 적도야.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에콰도르의 수도가 키토예요. 여기 키토, 그 다음에 페루에서 쿠스코, 그 다음에 볼리비아에서 라파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역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고산 기후를 물어보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콰도르 위에 있는 이 나라가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 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커피. 커피는 콜롬비아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브라질이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할까? 이 나라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 우리 볼리비아다. 베네수엘라. 자, 혹시 그런 소식 인터넷에 들어본 적 있나? 베네수엘라 그 환율도 되게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약간 실수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있죠. 윈도우랑 오피스를 갖다가 엄청나게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윈도우 하나에 한 4,000원, 5,000원, 오피스도 한 4,000원, 5,000원.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실수인 거 알잖아. 그럼 그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제로 샀거든요. 샀는데 MS에서 결국 나중에 이거 오류다 실수다. 그래서 이제 환불 처리해줬어요. 실제로 구매가 안 되고. 이건 도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는 당연히 불법인 줄 아는데 이게 분명히 명백하게 뭔가 오류가 있거나 실수라는 게 뻔하잖아. 뭐 30만 원짜리가 뭐 3,000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막 구입하려고 시도하는 거. 물론 불법은 아니죠. 근데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개떼처럼 몰려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아무튼 이런 거 계속 해줄 거니까 그렇게 근데 틀리 안 해도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24번의 답은 어떻게 되나요? 풀어가면서 해야 되나? 답을 체크해놓은 게 지금 그냥 집에 있어서 미치겠네. 실컷 다 풀어놓고 집에 놓고 왔어. 자, 답은 답 5번인 것 같아요. 자,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건? 그런 거 없죠? 다시 따라가는 거잖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열대 기후를 물어보는 건데, 자, 우리가 단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건 무조건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자, 참고로 라틴 아메리카는 전 세계에서 대륙 내에서 열대 기후의 비중이 제일 높은 대륙이에요. 우리가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아마존강 유역이 되게 넓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대 기후하면 아프리카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 쪽이 열대 기후의 비중이 제일 높다. 자, 아무튼 여기 적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열대 우림이 있었고 사바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그거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기후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당연히 기온이에요. 기온 중에서도 최하늘 평균 기온. 또 봤더니 얘는 지금 18도씨가 넘죠. 그리고 연도차가 굉장히 작으니까 일단 볼 것도 없이 열대 기후고, 그 다음에 얘는 18도씨보다 낮긴 한데 눈에 띄는 게 기온 변화가 거의 없죠. 물론 얘도 그래서 열대 기후인데 고산 기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기후일까? 자, 우리가 여기 봤더니 18도씨가 넘어야 안 넘어요. 거의 18도쯤 되잖아. 근데 이걸 갖다 뭐 온대냐 열대냐 그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감으로써 보면은 열대고 열대 고산이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열대인 거예요. 17도나 뭐 18도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아무튼 얘도 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열대 기후에서 중요한 건 이제 기온은 사실 늘 높으니까 추운 시기가 오는 거니까 강수량을 보고 구분해야 되는데, AF는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거, AW는 W 겨울에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건조한 거 비가 적게 내리는 게 겨울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을 봤더니 이때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 이때가 지금 건조한 거죠. 이때 6월달, 7월달이 겨울이야. AW인데 6월, 7월이 겨울이니까 남반구죠.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보통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로하고 S로 표시해요. 그러면 사바나는 북반구, 남반구가 배치되니까 남반구, 북반구 꼭 구분해야 되거든. 자, 물론 기온을 보더라도 7월달에 기온이 낮으니까 남반구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때가 건기고 이때가 우기죠. 그리고 기온을 봤더니 1월달보다 7월달이 높죠. 그래서 얘는 사바나 기후인데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자, 25번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문제 풀이만 하면 되니까 하나씩 체크를 할게요. 나도 이제 체크라는 걸 읽으면 되긴 하는데 풀어볼게요. 가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자, 연교차는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잖아. 근데 이건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거의 없는 거예요. 계속 했던 얘기잖아. 자, 우리 서울의 8월달 제일 더운 달의 평균 기온 몇 도? 어저께 했던 건데. 서울이 25.7도고요. 8월달이. 1월달은 영하 2.4도예요. 그럼 얘가 연교차가 얼마냐면 서울은 무려 28.1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중위도 지역의 연교차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연교차가 몇 도쯤 되는 거야? 대략 5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도보다 작으면 한 5도쯤 된다. 물론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지만 한 5도쯤 되면 무조건 열대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적도 저압대인데 저기압은 강수가 나타난다 아니면 건조하다. 저기압은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봤더니 6월부터 8월까지는 무적 강수량 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다는 연중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 열대기후하고 편서풍하고 아무 상관없죠. 옳게 고치면 무역풍이 될 거예요. 무역풍? 그 다음 5번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남반구, 북반구. 기온을 봐도 되고 아니면 뭐 강수량 차이를 봐도 되고요. 그렇게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그 양상이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서 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1월달하고 7월달이 제일 기온이 높거나 제일 낮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얘를 봤더니 1월달이 제일 낮은 건 맞죠. 근데 7월달에 봤더니 얘가 7월달인데 얘가 제일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나마 얘는 1월달보다 7월달이 높으니까 얘는 북반구나 알아볼 수 있는데
봤더니 6월달, 5월달의 기온이 제일 높잖아요. 이유가 왜 그럴까? 왜 7월달이 제일 덥지 않고 그 전에 더 기온이 높은 시기가 나타날까? 왜? 추워서. 아, 추워서. 자, 그 이유는 강수랑 관련이 있어요. 어차피 얘는 열대 기후니까 적도 근처니까 1년 동안 기온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햇빛은 이게 강하게 내려쬐잖아. 그런데 이때쯤부터 지금 우기가 시작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무렵에는 6월, 7월 무렵에는 구름이 많이 끼니까 햇빛을 가리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빗물이 땅을 식히고. 그래서 얘는 오히려 7월 달보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이 제일 기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인도 지역 있죠. 인도도 5월달 기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차이가 좀 뚜렷하니까 남반구, 북반구 깔리지 않지만 심지어 1월달하고 7월달하고 거의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 달을 같이 보면 돼요. 1월에 비해서 2월이 기온이 높죠. 3월이 높아졌죠. 그렇잖아. 1월이 제일 추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때가 겨울이고 이때가 여름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과 7월이 비슷하면 열대기후 가운데 주변 지역을 한꺼번에 봐라. 그럼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오, 진짜 겁나 퍽퍽이 문제였어.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자, 26번 볼게요. 26번.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질문하셔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1년째 배우고 있는 거에서 대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은 꼭 질문하세요. 자, 4나 2 시기를 물어보고 1월과 7월이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수렴대가 어디쯤에 있느냐. 자, 적도 수렴대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얘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얘가 2월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7월이 되겠죠. 7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봤더니 A는 1월 달에는 비가 지금 안 내리는 거고 왜냐면 지금 아열대 고압대에서부터 적도 쪽으로 불어가는 이 바람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요. 무역풍은 무역풍인데 아열대 고압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건조한 바람, 건기. 근데 얘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우기. 그래서 A는 어떤 기후냐면 사바나 기후예요. 물론 연 강수량만 따지면 이게 스텝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 사바나 기후. 자, 그 다음에 여기 B는 건기, 우기 똑같죠. 물론 똑같아요. 이게 적도 수렴대 이동에 따라서 적도 저기압대 이동에 따라서 건기와 우기가 결정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B는 사바나 기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물어보냐면 B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자, 우리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큰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었잖아요. 에티오피아 위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고산 기후인데 강수 특성은 여기쯤에 있는 사바나 기후랑 똑같은 거예요. 7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리고 1월 달에 건조하고 적도 저기압대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해발 고도만 높은 것 뿐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C는 남반구 쪽인데 1월 달에 우기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건기죠.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건 없네요. 답 몇 번이야? 답 2번이죠. 여기 이제 이 문제들이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대충 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건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낮과 밤의 길이 변화 추가로 설명해 줄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해줄게요. 그렇게 반응을 해? 자, 낮과 밤의 길이 변화는 평균 기온하고 관계가 깊다, 그렇지 않다. 자,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했던 게 뭐냐면 백야와 극야 현상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고 북극점이나 남극점은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해가 지지 않는데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가 기온이 아직 어떻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 때문에 헷갈리지 기온을 무시하고 순전히 얘는 위도만 봐야 돼요. 낮과 밤의 길이 변하는 위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상황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과 밤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북극점, 남극점이고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적도죠. 그 다음 이 시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얘가 반대편에 있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이 지금 북극이고 이쪽이 남극이고요. 자, 그러면 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지금 그림자. 자전하면서 이쪽으로 갈 때는 밤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올 때는 낮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낮과 밤이 있는데 이 시기라 그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리 여기가 자전을 하더라도 여기는 그림자도 들어가지 않죠. 해가 지지 않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밤이 하얗다 백야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지금 북극점이 백야 현상이죠. 6월이야 1월이야. 6월이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6월달 낮이 길어지잖아. 그리고 북극점에서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북반구에 있는 우리가 낮이 긴 그때 북극점에서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는 그래서 6월달 또는 뭐 7월이나 6월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다음 자 이제 반대로 이쪽에 와서 봤더니 여기는 아무리 이렇게 자전을 하더라도 늘 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백야의 반대말 극야 현상이 나타난다. 극인데 늘 밤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낮 길이를 표시를 하면 이 지점에서는 낮이 24시간이고요. 기온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낮이 몇 시간이냐면 0시간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딱 가운데인 여기 적도는 낮의 길이가 몇 시간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지금 낮과 밤이 바뀌는 거잖아. 딱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몇 시간이냐면 각각 12시간으로 똑같아요. 이게 6월달이야. 그 6월달에는 또는 7월달에는 남극점에서 북극점으로 갈수록 무조건 낮이 길어진다. 6월달에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12월달 또는 1월달에는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잖아. 이건 평균 기온하고 상관없이 자, 적도가 제일 더운 건 맞긴 하지만 적도는 1년 내내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없잖아요. 기온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낮과 밤의 길이 변화는 수능에서도 맨날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문제 나올 거니까 나올 때마다 실수하지 않도록 시기만 실수하지 않으면 틀리지 않으니까 천천히 푸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 27번 문제는 몇 번이에요? 얘도 그냥 열대 우림하고 그 다음에 사반하인데 남반구 사반하냐 북반구 사반하냐 그리고 자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봤더니 2번이네요. 2번. 얘는 따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구분해줄까요? 너 안 풀어왔니? 안 풀어보고 맞구만. 아이씨. 자. 자, 구분만 합시다, 구분만. 자, 여기 봤더니, 가나 가 모두 15도, 20도니까, 이렇게가 지금 18도쯤 되겠죠. 그러니까 18도를 다 넘으니까, 얘는 전부 다 열대 기후예요. 열대 기후에서, 이제 기온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고, 자, 이제 강수량을 봤더니, 얘, 가는 이건데, 이렇게 비교적 1년 내내 강수량이 많고 가장 적은 달이라 하더라도 이거 기준을 외우세요. 열대 기후에서는 월 강수량 60mm를 기준으로 건기와 우기를 구분해요. 얼핏 기억나죠?
자, 우리가 열대 기후는 기온이 높으니까 증발량이 많아서 한 달에 60mm는 내려야 건조하지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온대나 냉대 기후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증발하니까 비가 좀 적게 내리더라도 건조하지 않아요. 열대랑 나머지 기후대랑 건기, 우기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대는 60mm, 그 다음에 온대랑 냉대는 월 30mm를 기준으로 나누더라. 자, 그렇다 이건 알고 있으면, 자, 우리가 가는 아무리 적게 내려도 60mm보다 많죠. 또 가는 열대우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계절에 따라서 강수 편차가 되게 큰 편인데, 남반구 아니면 북반구, 사바나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봤더니 나는 7월 달에 건기네요. 그러면 7월이 겨울인 거지. 7월이 겨울이면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그 다음에 다는 1월 달이 건기니까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애들이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눈에 총기가 없어졌어. 도선아, 집에서 뭐 했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건데, 자, 나하고 다를 봤더니, 기온을 봤더니, 이 변수가 여기에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은 최난을 그러면 1월 아니면 7월만 비교하는데, 진정에는 4월이 제일 덥잖아. 4월, 5월이. 자,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바나 기온대 7월이 우기니까 우기보다 전에 가장 기온이 높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인도 쪽. 그런 데는 당연히 7월이 제일 덥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더운 달이 무조건 7월 아니면 1월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의외로 애들이 풀었을 때 이걸 못 봐가지고 많이 틀렸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쉽죠? 자, 비가 오면 며칠 사이로 3에서 4m까지 쑥쑥 자란다, 풀이. 며칠 동안 막 3m, 4m 자란다는 얘기는 엄청 빨리 자라고 키가 되게 크다는 얘기잖아. 사바나, 풀이 긴 장초. 사바나 기운데 이쪽은 우기고 이쪽은 건기가 되겠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온의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워낙 연교차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식생을 밀림, 정글, 셀바스라 그러는데 이런 식생을 사바나라고 부른다. 사바나. 그 다음에 우리가 셀바스는, 자, 우리가 보통 밀림, 정글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열대우림을 말하는 거고요. 자, 셀바스는 어디에 있는 열대우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열대우림이 제일 10개 펼쳐져 있는 곳. 아마존과 브라질. 브라질에서 이런 열대우림을 셀바스라고 불러요. 자,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몇 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 셀바스가 다른 데다 표시를 해놓고 이게 셀바스인데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셀바스는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열대우림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아무튼 답은 3번이죠. 3번.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번은 답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을 여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야생 동물을 보기 위함이다. 답 나왔죠? 전 세계에서 야생 동물의 천국 사바나 기후를 제일 유명한 곳은 케냐, 탄자니아. 적도인데 아프리카 동부 지역 있잖아. 여기에 포함된 거니까 답은 4번 D가 되겠죠. D가 되겠죠. 자, 30번 문제. 계속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동부 지역, 사바나 기후 지역.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적도 수렴대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에서 풀이 자라니까 야생 동물도 그렇게 이동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답은 되게 쉽게 나오죠. 얘는 몇 번이야? 4번? 추가로 설명할 거 없겠죠? 넘어가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자, 이것도 하나만 좀 체크를 할게요. 이 정말 쪼잔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사반하고 이쪽은 분명히 열대우림이죠. 근데 그 경계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점을 여기다 찍어놓든지 아니면 여기쯤에 찍어놓으면 안 헷갈리는데 애매하게 좀 그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제 거의 일치하는데 이렇게 따라서 뭐가 있죠?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어서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호수하고 폭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호수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동쪽이면 사반하고 적도인데 이쪽 서쪽이면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좀 애매하게 점을 찍어서 원래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사설 문제 풀면서도 틀리면 짜증나거든. 그냥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수능이나 그런 데서는 안 나온다 이렇게는. 아무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사반하 기우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년에 3번까지 변홍사가 가능하다.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2번, 3번까지 지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는 2도 있네. 자, 지면의 열과 습기를 피하기 위해 나무에 지어진 고산 가옥이죠. 여기 딱 적도 근처니까 열대우림 맞잖아.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열대우림이죠. 아마존강 유형. 열대림은 주로 뭘로 이용하냐? 열대림은 단단하다 아니면 무르다? 단단하니까 고급 가구나 또는 선박 배를 만들 때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지 종이를 만든다. 얘는 되게 무른 나무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냉대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대림, 되게 많이 썼잖아.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돈 벌기 참 막막하다. 그럼 도끼 한 자루 들고 적도 근처로 가라 그랬잖아. 열대림 하나에 한 1억씩 한다고. 큰 것들은. 물론 벨 수는 있겠지만 아마 힘이 좀 체력이 좋아져 있고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게 또 일이죠.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끝없이 펼쳐진 커피 농장 브라질 커피. 커피는 건교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도 열대우림이 아니라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약간 남쪽에서 주로 재배를 해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답은 얘는 4번이 될 거고요. 자, 32번은 1번? 1번? 맞아요? 자, 다시. 어차피 우리는 계속 위치를 확인하면서 복습할 거예요. 자,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나이지리아. 중요한 나라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그 옆으로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굳이 나라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코트디부아르, 가나인데 물론 상관없고 이렇게 아프리카 서부 지역 열대 기후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기호 작물이 카카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라 큰 거 있잖아. 나름 큰 거. 얘가 에티오피아. 아까 점이 여기 찍혀 있었잖아요. 에티오피아는 맨날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티오피아.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이집트, 리비아. 자, 그 다음에 C는 타이가 지대라고 그랬는데 타이가는 러시아에 있는 냉대림을 말하는 거죠. 지금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7, 8월은 남반구에 아까 여기가 사바나 기후지역, 열대 기후지역에 있었잖아요. 남반구에서 7월, 8월은 겨울이고 사바나에서 겨울은 건기인데 여기 봤더니 물이 가득 찬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북반구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지역 있잖아. 거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살펴보시고. 정리할 시간 잠깐 줄게요. 얘는 왜 안 적었어?
아, 원래 우리가 지각했는데. 자, 얘들아. 원래 여기다 적으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생각 이제 잠깐 집에 가면서 보는 생각을 좀 해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먹을 걸 먹으면 시간이 좀 많이 뺏기더라고.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면서 먹고 헤어질게요.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물론 중간에 잠깐 쉬긴 할 건데, 그러니까 먹을 걸 먹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배가 부르면 길어지더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찌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식해야 돼. 믿거나 말거나 아마 선생님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할 때는 정말 바쁘고 먹거든요.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먹는 밥 양 있죠?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고등학교 때 밥을 적게 먹었을 거야. 밥을 정말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대신 정말 꼭 씹어 먹어서 조금 먹더라도 내가 그걸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다 흡수해버리겠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밥 한 번 이렇게 씹어 넣고 100번 이상 씹는 거 되게 힘들죠? 아, 물론 나도 지금은 되게 힘들어. 근데 그때는 이게 정말 100번이 뭐야. 한번 씹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했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여줬던 그래서 이렇게 삐쩍 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했니 니들? 이렇게 힘들어해. 자, 우리 온대기후 지역 문제 풀게요. 문제 푸시고요. 33번부터 온대기후니까 44번까지 10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야 될까? 10분. 그래. 10분 만에 풀게요. 풀 수 있을까? 네.
지수야, 지선은 어디에 지는 거야? A. 어디인데? 천천히 끄세요. 나는 다 떴으니까. 먹다가 도망쳤어. 할 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노래 저녁 것만 먹는 줄 알고 갔다가 사람이 떠나서 그냥 9시 좀 넘어서 도망쳐나왔어.
자, 우리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온대 기후는 뭐지 아직 건조 기후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온대 기후는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제 기후잖아요. 그래서 중위도 기후에서 첫 번째 포인트 여기는 편서풍이 부는 위도 때다. 편서풍에 일단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온대 기후의 특징이 최하늘 평균 기온은 영하 3도씨보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씨보다 낮아야 되냐면 18도씨보다 낮아야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낮으면 냉대고 이것보다 더 높으면 열대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온대 기후는 자세하게 나누면 네 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를 좀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만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륙의 서쪽에서 나타나는 온대 기후를 정리할 건데 동쪽과 서쪽이 다르잖아요. 서쪽은 다른 데는 일단 헷갈리니까 우리가 익숙한 여기를 중심으로 먼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온대 기후니까 위도 30도 그릴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30도부터 대략 40도까지인데 먼저 우리나라 제일 북쪽 끝에가 43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남쪽이 33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제일 끝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놓고 갔더니 여기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 CS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어디가 CS냐라고 찾아보려면 지도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가지고 대륙의 서쪽, 위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 어디가 CS 기후가 나타나느냐 살펴보려면 그대로 대칭을 이루면 30도와 40도 사이에 대륙의 서쪽. 자, 그래서 30도와 40도 사이인데 뭐 바다니까 바다는 무시하시고요. 아프리카 끝에서도 서쪽. CS. 그다음 여기도 30도부터 40도 가운데 서쪽.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30도와 40도 사이 가운데 서쪽 지역 여기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이건 위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CS 기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자, 얘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름철에는 사막하고 똑같아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미치면 사막이 되는 거고, 얘가 7월 달에 여름에 이렇게 올라오면, 아열대 고압대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막하고 똑같더라. 고온 건조하다. 그냥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 이제 아열대 고압대는 아예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 북쪽에 있던 이 편서풍대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어디랑 똑같냐면 CFB, 서한해양성 기후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름철에 고온 건조, 소문자 S가 들어가는 건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 위치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건조하니까 어떤 농업을 한다? 뿌리가 되게 깊은 과일을 재배하는 수목농업.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온난 수분하니까 과일이 아니라 밀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채소를 재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됐죠? 물론 농업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하루 이렇게 과일만 먹고 살아. 이탈리아 애들 빵 먹잖아.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40도부터 대륙의 서쪽은 여기가 60도라고 그랬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 여기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해안성 기후, CFB 기후가 나타난다. 바다에서 늘 편서풍이 들어오니까 이 비가 의미하는 게 여름철이 별로 안 덥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약간 서늘한 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위도를 옮겨가면 돼요. 옮겨가서 봤더니 이쪽은 잘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남쪽에서는 40도부터 60도까지 여기에서 CFB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이제 대륙이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뉴질랜드가 CFB가 되겠죠. 위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대륙의 동쪽인데, 자, 대륙의 동쪽은 CFA도 있고, 여기 CW도 있잖아요. 근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없고, 대륙의 동쪽 지역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계절풍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고 굳이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어차피 다 벼농사 짓고 사람 하는 거 거의 비슷하니까 잘하는 식물 비슷하니까 거의 같으니까 구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CM이라고 쾌팽이 만든 기호는 아니지만 온대인데 계절통의 영향을 받는다. 그냥 그렇게 퉁쳐서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쪽도 당연히 CFA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좀 특징이 뭐냐면 여기 5대5 같은 거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대륙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여기에 비해서는 겨울철 강수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겨울이 거의 건기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겨울철 강수량도 좀 많지만 여름이 더워서 CFA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겨울에 강수량이 좀 많다. 그 다음 이쪽 남아메리카는 온대 기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까 어디였었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나라. 우루과이였었죠. 자, 우리나라하고 지구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게 우루과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랑 기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열대기후고 여기는 우리나라랑 똑같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열대기후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온대는 온대인데 열대에 가까운 온대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중에 보면은 몇 번 문제냐면 3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뒤에가 37번 문제를 봤더니 아직 안 풀었구나. 37번 문제에서 A 있죠, A. A가 어떤 기후야? 연평균 기온이 20도라고 제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기온 편차가 나와 있는데 11월 달에는 얘가 20도보다 한 4도 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20도보다 4도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에 기온이 낮으니까 남반구예요. 남반구야? 근데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 아니야.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6도쯤 되니까 열대가 아니라 온대예요. 온대인데 기온이 높을 때 비가 많이 내리네?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라 열대에 가까운 그냥 계절통행 영향을 받는 온대 기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37번에서 A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여기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대는 아니지만 열대에 가까운 온대. 분명히 남반구잖아. 됐어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답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33번의 답은 몇 번이냐? 4번이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질문 꼭 하셔야 돼요. 다음 34번 문제는 다음 몇 번? 근데 당황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인가? 자, 보자. 자,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이게 부분으로 잘라놓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아까 전체 세계지도에서 30도부터 40도 사이 여기는 분명히 지중해성 기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국은 분명히 서한해양성 기후고 A도 서한해양성 기후긴 하지만 여기 기온이 좀 낮을 거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봤더니 여기는 이때가 강수량이 적고 이때가 많죠. CS니까 여름 건조, 기온이 높을 때가 건조한 거죠. 얘가 가가 여름이잖아. 7월이야 1월이에요? 가 여름 북반구니까 이 가가 지금 7월달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금 강수량이 많은 낮 시기가 얘가 1월이 되는 거고요. 됐어? 그것만 파악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B도 가가 7월이고 나가 1월이구나. 얘도 7월, 1월 가지고 밑에 있는 거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직은 딱 봤을 때 뭐가 포인트인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시험 문제에서는 사바나 기후하고 지중해성 기후가 포함이 돼 있으면 거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핵심 지역이 돼요. 왜냐면 특징이 워낙 뚜렷하니까. 자, 우리가 서한해양성 기후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잖아. 포인트가 안 돼요. 근데 얘는 분명히 건기 우기가 뚜렷하잖아. 특징이 뚜렷한 곳. 다른 지역과 다른 곳. 특히 여기는 유일하게 여름에 고온 건조하니까 유일하게 지중해성 기후가 나오면 항상 거기가 포인트라는 거.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이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 그 다음 35번 볼게요. 자, 35번에 A는 롬하고 북반구에 있는 CS 기후죠. 그 다음에 C는 일본 도쿄,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남반구에 있는 CS 기후. 여기랑 위도는 대칭인데 대륙의 서쪽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서쪽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에요. 요만큼 정도. 여기서도 여기랑 여기 정도가 지중해성 기후. 대륙의 서쪽. 자, 근데 이제 보면 얘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사실 여기도 건기, 우기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여기 분명히 겨울철에 되게 건조하잖아. 그렇잖아. 물론 CW만 건기, 우기가 있다라고 이제 캐펜 아저씨가 구분을 했지만 우리가 CFA인데도 불구하고 건기, 우기 사실 있는 거야. 그쵸? 아무튼 그래서 건기, 우기가 있는데 어차피 건기는 다 같이 비가 적게 내리니까 구별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기 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하고 어디가 더 강수량이 많을까? 자, 지중해성 기후의 우기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기 때 언제 더 강수량이 많을까? 어느 쪽이? 우리나라 쪽이 강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 내내 그냥 편서풍에서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워낙 습하니까 이제 비가 내리긴 하지만 우리 여름철에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냐면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굉장히 더운 북태평양 열대 바다에서 엄청나게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과학이긴 하지만 기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 자체가 훨씬 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 엄청나게 많이 내리잖아요. 다시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강조했었냐면 영국, 런던 1년 내내 비가 내리죠. 자, 우리나라 비가 여름철에만 몰아서 내리죠. 자, 1년 내내 비가 많이가 아니고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여기는 여름철에만 비가 내리는데 주로 어디가 연 강수량이 더 많다?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랬잖아요. 기억나? 실제로 서울이 영국, 런던에 비해서 2배쯤 많아요. 그만큼 여기는 여름에 비가 몰아서 내리니까 워낙 수증기가 많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다른 건 별로 안 어려운데 1번하고 2번을 보면은 B하고 C하고 강수량이 다르죠. 둘 다 우기인 건 알겠어. 그쵸? 근데 언제 어느 쪽이 더 강수량이 많아야 되냐면 C가 더 강수량이 많아야 된다. 됐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알게 되거든요. 서울은 연 강수량이 1450mm. 그럼 이거 절반 정도가 아까 영국 런던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런던은 대략 절반이니까 700mm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걸 12로 나눠보세요. 그럼 영국 런던은 월 평균 강수량이 얼마야? 대략 한 60mm 정도. 60. 진짜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아가지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릴 때는 월 60mm 정도. 뭐 많이 내려야 100mm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성 기후도 우기 때 많이 내려봤자 월 100mm밖에 안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은 7월 달에 300m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 이쪽 대륙의 서쪽보다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무조건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면 우기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 35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풀려면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7번은 다 몇 번? 35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자, 36번은 답이 4번이죠. 자, 4번인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구분을 해줄게요. 자,
30도부터 40도 사이 지중해 주변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지금 C는 되게 쉽죠. 그 다음 A하고 B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륙 지역까지 해가지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 지역까지 해가지고요. 뭐가 나타나냐면 서해안성 기후 C2B가 나타나요. 여기랑 여기랑은 기후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도시 할 때 메갈로폴리스 배웠었죠. 여러 개의 대도시권들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대도시 지역을 메갈로폴리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메갈로폴리스, 그 다음에 미국 동쪽의 메갈로폴리스, 유럽 쪽에도 메갈로폴리스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북해연안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네덜란드거든요. 암스테르담. 네, 그 일대를 따라서 메갈로폴리스 지역이라서 여기는 정말 대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서해안성 기후지만 여기는 그냥 가축 키우고 고기 먹으려고 뭐 풀 키우고 있는 거고 여기는 더 돈이 많이 되는 낙농업이 있죠. 그러니까 고기는 되게 좀 천천히 크니까 근데 우유는 날마다 짜내가지고 신선도가 중요한 거 있잖아. 그래서 이쪽 지역은 낙농업.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호남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37번 문제 보면 자, 이제 문제에서 누적 강수량 제시했고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과 함께 기온 편차를 제시했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지 말고 제일 높은 달과 낮은 달만 실제로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가 평균 기온이면 11월 달에는 평균 기온보다 4도쯤 높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몇 도쯤 되냐면 24도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월달, 7월달 뭐 걸쳐있긴 하지만 여기는 16도쯤 되는 거죠. 자, 얘는 남반구야, 북반구야? 당연히 남반구인데 열대기후예요,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 분명히 온대기후잖아요. 온대기후인데 봤더니 기온이 낮을 때 강수량이 거의 없죠. 그쵸? 그러니까 기온이 낮을 때 겨울에 건기잖아. 근데 이건 다시 얘가 만약에 18도라 그런다면 열대기후라 그런다면 얘는 AW 중에 겨울이 건기 남반구니까 사바나 기후 근처가요. 사실은 남반구 사바나 기후 근처인데 그보다 평균 기온이 조금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특성은 사바나랑 똑같아. 근데 굳이 페페인 아저씨가 나누는 그 기준에 따랐더니 열대기후는 아니고 그냥 온대기후일 뿐인 거죠. 이해돼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CW이긴 한데 열대랑 가까운 온대기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B는 북반구고 뭐 볼 것도 없이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네요. 그러면 얘는 서해안성 기후 CFB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 얘는 A 때문에 아마 설명 같은 거 안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치, 시선아. 이번이라고요? 응? 잠깐만. 이해도 없잖아요? 이해도 없는. 아니, 내 미쳤나봐. 자, 답 몇 번이냐면? 4번이지, 4번. 이런 식으로 틀리면 수능에서 이름이. 그건 안 돼. 근데 한 번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럼 검토를 2번, 3번 해가지고 계속 잘못 생각한다. 그것도 연습해야 돼. 검토할 때도. 예를 들어 검토할 때도 처음에 풀던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검토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풀었던 게 그대로 기억이 나면서 이게 틀릴 수 있거든. 그럼 1, 3, 5, 7, 9 홀수 먼저 검토하고 짝수 검토한다든지 또는 역순으로 검토한다든지 그런 것도 약간 노하우인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문제 빨리 끝내고 말했던 것처럼 5분쯤 일찍 끝낼게요. 먹을 거 먹고 해야지. 나와서 되겠습니까? 자, 42번 볼게요. 42번.
42번 맞나? 아니요.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빨리 할게. 자, 얘는 편서풍, 무역분 그런 대비 대순환을 이렇게 지금 나타낸 건데 북극이고 남극이고 적도인데 적도 수렴대가 살짝 북반구로 치우쳐 있죠. 1월, 7월 중에 7월이 되겠죠. 7월이니까 A는 북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지역, 고온 건조, 수목 농업을 할 것이고 고온 건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 아까 설명했었죠. 위도가 같은데 대륙의 서쪽 지역이라고. 겨울이니까 온난 수균할 거고, 그 다음에 밀농사나 채소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답을 구분하면 되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답 4번이죠. 자,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건 여름철이에요. 맨날 비 오고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야 겨울에는. 거기에 놀러 잘 안 가요. 여름에 가는 거지. 말했잖아.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 사는 서부 유럽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지중해 쪽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거잖아. 대기근을. 그래서 답은 4번. 그다음 39번 문제는 단풍으로 산들이 불탄다. 그 다음에 벼도 단풍 못지않게 아름답다. 등등으로 봤을 때 이는 온대 기후인데, 자, 단풍이 든다. 낙엽이 지는 거죠.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지는 거잖아. 단풍,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단풍 안 들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온대 기후니까 온대 기후를 찾아보면 C가 되겠죠. C가. 자,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연교차 있죠. 연교차 공식이 어떻게 되지? 그것 빼기 그건데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가장 기온이 높은 날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날 최남으로에서 최하늘을 뺀 거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최남으라고 연교차만 제시가 돼 있죠. 두 개를 알면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최남을 평균 기온에서 연교차를 빼면 된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A, B, C, D, E의 기후를 각각 찾아볼 수 있는데 A는 어떤 기후냐면 A는 뭘까? 건조,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강수량이 너무 적죠. 사막이고요. 자, B는 연교차가 엄청 작죠. 열대기후. 그 다음에 최남을 평균 기온이 거의 30도 가까이 되니까 고산 기후는 아니고 그냥 열대기후. 사반한지 열대우림인지 열대모순인지는 구별할 수 없고요. 그 다음 C는 얘가 온대기후죠. D는 최남을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밖에 안 되고 연교차가 35도가 넘어가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좀 낮은 거죠. 명한 거죠. 근데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죠. 건조기후인데 사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텝. 아마 몽골 정도가 될 거예요. 스텝이야 스텝. 사막은 A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E는 최남을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고 근데 얘가 기온의 연교차가 겁나 작죠. 어떤 기후? 냉도 아니야. 연교차가 작잖아. 적도 근처야. 근데 평균 기온이 낮아. 고산기후. 고산기후. 그쵸?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자, 40번은 봤더니 소 키우고 있고 양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기도 키우고 있고 호남농업이죠. 서해안 지역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는 스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독일을 거쳐서 북해로 흘러간다. 라인강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비해서 하천의 유형 변동이 크지 않다. 연 강수량이 보단 얘기죠. 이유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답은 1번. 답은 1번. 이런. 여기까지요? 그래, 우리는 우리 뒤에 인문지리 가면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다 끝내고 이제 지금 다 끝내고 그것까지 좀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